네,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가슴 아프실 텐데 thinking 가라앉고 있죠.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프라이스 컷 또는 프라이스 워라고 하고 있는 이 가격을 7차례 정도, 물론 뭐 어제 또 가격을 살짝 올리긴 했지만 이런 가격 하락에 대한 공포감들이 일반 민간 투자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월가에 형성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면서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을 낳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뭐 잠깐 내려갔다가 $150대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딱 지난번 그 발표 이래로, 그러니까 1, 4분기 발표 이래로 4월 19일 날 발표 이래로 계속해서 그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추세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계속 지속되겠느냐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하겠느냐. 물론 저희가 차트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 주식 전문가 아니지만 항상 저희는 롱텀으로 펀다멘탈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향성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원인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베런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스톡에 대한 인기도가 웨이닝, 그러니까 약화되고 있다. 근데 어디서 약화되고 있냐면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의 포퓰러리티, 즉 민간 투자자들에서의 어떤 포퓰러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월가에서의 포퓰러리티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기사도 좀 보시면 7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7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다운그레이딩, 즉 테슬라를 예를 들자면 바이라는 어떠한 입장에서 홀드라는 입장이라든지 홀드 입장에서 셀이라는 입장이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7개나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7개가 등장한 거는 언제부터 기점이냐? 4월 19일 날 1,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이 7개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기사를 보시면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키워드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셔야 될 것은 하나가 프라이스 컷이라는 거고, 이건 이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프라이스 엘라스티시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엘라스티시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력성이라고 하죠. 가격 탄력성, 엘라스티시티 발음이 어렵죠. 이 탄력성, 즉 가격이 1 변했을 때 매출은 플러스 1이 될 것이냐, 1보다 더 클 것이냐, 아니면 같을 것이냐, 1보다 줄어들 것이냐. 그러니까 가격 대비 매출 변동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월가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지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낮으면 안 좋은 거고요. 1은 뭐 가격 변하면 그만큼 매출 하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해서 또이 되는 거고,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데 1보다 큰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월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의문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 컷의 이펙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스 일레스티시티, 이 탄력성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실까요? 이 그림 보시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1, 4분기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로잉 스트라테지를 쓰고 있다. 성장 또는 그로스 스트라테지를 쓰고 있다. 성장 전략을 쓰고 있다. 성장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때 성장 전략은 뭐냐면 프라핏 마진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켓 쉐어를 성장시키겠다. 왜? 이것이 보기 드문 기회이다. 우리에게만 지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포드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포드는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EV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있어요. 손실을 보고 있는데 왜 어떻게 그걸 견뎌내고 있느냐? 가솔린이나 디젤 차를 팔아가지고 그 이득으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견뎌내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한 대 팔아도 300불에서 600불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윤을 맞춘 거지. 사실은 거의 뭐 팔아서 돈 벌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생산량들을 축적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손실 보면서 팔고 있다라고 봐도 엄밀한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만 처한 안 좋은 기회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안 좋은 처한 그렇죠. 기회다. 우리는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강력하게 누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팔겠다.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많이 팔게 되면은 그 대당 한 개당의 평균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100만 대를 생산하는 거에서 130만 대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렇죠. 나누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분모에 130만 대가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숫자적으로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분모의 숫자를 높이겠다라는 판매 대수를 높이겠다라는 것이 테슬라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 무슨 절호의 기회냐?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실제로 한번 보시죠. 실제로 보시면 이 살짝 올라갔어요. 뭐가요? 시장 점유율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21년 이때는 경쟁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2022년이고 2022년은 매 분기마다 시장 점유율이 내려갔었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다가 다시 이 시장 점유율이 반등했네요. 반등한 것이 2023년 1사분기예요. 처음으로 이건 미국 시장 내에서만 본 겁니다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경쟁사들을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23년에는 프로핏 마진, 즉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매출 이익률이 아니라 이 마켓 쉐어를 미국에서 높여내겠다라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높여내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BYD에게 제쳐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매출을 높여내는 건 계속해서 판매량을 높여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목표를 지금 이루고는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월가에서는 이거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월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 주식을 투자할 때 그 부분 보지 않지만 흔히 말해서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즉 주당 순위, 주당 EPS. 예, 그러니까 EPS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EPS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 많이 안 보지만 미국 사람들 많이 보는데 지금 EPS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EPS가 아마 제 생각엔 5달러 정도에서 한 3달러 정도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3달러대에서 1달러대로 떨어졌는지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못 외우는데 약 2달러의 정도의 마이너스 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 그림 장표 보시면 마켓 쉐어는 올라갔고 그리고 판매량도 보면은 전체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이 디맨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도 수요가 안 올라가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미국인데 미국 전체 EV 시장인데 1사분기 때 지금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제일 커요. 네. 그림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즉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워낙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낮았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근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4, 4분기 때 많이 증가했는데 작년 4, 4분기 때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큰 증가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25만 대가 넘게 팔렸단 말이죠. 여기에서 테슬라가 마켓쉐어를 62%나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성장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치들은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은 코스트 리더십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그러니까 판매량의 볼륨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네. 볼륨을 높여도 그거죠. 볼륨을 많이 높여야 가격 대비 매출액도 증가하는데 지금 올리는 것은 일라스티시티가 1보다 크다는 건 뭐냐면 매출량이 아니라 매출 대수가 아니라 매출액이에요. 그러면은 매출 판매 대수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즉 이 부분이 1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이 팔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선은 지금 있는 그러니까 즉 월가의 컨선은 로어 프라이싱에서 오고 있는 이 디맨드가 점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변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프라이싱 일라스티시티를 만족시켜주고 있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프로핏 마진이 줄어든 거다. 네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테슬라의 프로핏 마진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월가에서 저는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은데 프라이스 일라스티시티가 1보다 크기를 원하는 것이 월가고 그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핏 마진이 줄어드는 거 봐서.
근데 그건 프로핏 마진은 일라스티시티하고만 관계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1 수준에서 지금 가까이 1 미만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 1에 가까운 0.9라든지 이런 데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이 1이 넘기를 바라는 게 월가의 생각이다. 즉 판매 수가 올라가는 것이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62%는 불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과한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의 경쟁 시장 상황에서 미국의 디맨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1쿼터에서 작년 4쿼터 대비 전체 EV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디맨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디맨드가 점퍼하는 이 변화하는 양들이 가격을 하락하는 것을 상쇄시켜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 가격 탄력성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가격 탄력성 논쟁이 있다. 그래서 월가의 입장은 뭐냐면, 처음에 가격을 좀 인하시켜줬던 이니셜 프라이스 컷은 문제 없었다. 죄송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런데 어디셔널 추가적으로 6번 더한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만 깎아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쭉 깎아주든지, 왜 자꾸 깎아가지고 뭔가 불안함을 유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디맨드가 뭔가 불안한 거 아니냐는 이슈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디맨드 이슈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디맨드 이슈는 없는데, 프라이스를 갖다가 한 번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볼라틸리티,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이것이 월가에서 볼 때 테슬라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어 문장은 조금 긴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 인베스트먼트 케이스 지금 이 상대적으로 이 지금 프라이스 이 어그레시브하게 네. 공세적으로 나온 것들이 뭘 도와주지 못하냐면은, 뭔가 이 멀티플 인베스트먼트,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멀티플 인베스트먼트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대박을 치고 싶은데 테슬라가 뭔가 시장에서 쭉 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손실을 보면서 치고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 깎아주면서 자존심 굽히면서 이렇게 치고 나온 이런 케이스를 바랬던 거 아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들이 지금 월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월가에서 지금 분석가들이 요번에 평가를 낮추면서 했던 표현인데, 저는 이런 건 진짜 너무나도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테슬라가 지적했던 것이 주관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거시경제의 어떠한 어려움들, 높은 고이자율 시대,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판매가, 일반 자동차 판매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격을 낮춰서 자기네들은 판매 대수를 높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건 뭐 저희가 희망사항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낮췄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보죠. 네. 7개 기관을 제가 조사해 갖고 왔어요. 제프리스.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230달러에서 목표 주가를 185달러로 낮췄습니다. 어이구.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165달러니까 185달러까지는 가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낙폭이 크죠. 거의 뭐 45달러를 그러게요. 낮췄으니까요. 많이 내렸네요. 그래서 지금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230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번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홀드에서 셀로 강등을 했어요. 투자 의견을 그러면서 셀로 했군요. 목표 주가수를 150달러로 낮췄습니다. 150. 이건 정말 많이 낮춘 거예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러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라이빗 어떤 돈 많은 사람들, 대단히 돈 많은 사람들의 프라이빗한 것들을 매니지먼트 회사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셀이라는 입장까지 갔고, 그다음에 트루이스트 뱅크 같은 경우에는 245달러에서 무려 154달러. 어이구, 거의 100달러를 낮췄네요. 네, 그래서 투도어 같은 경우에는 127달러에서 116달러, 뭐 큰 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회사예요. 투도어, 피커링, 홀트가 회사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 깁니다. 그래서 TPH라고도 얘기해요. TPH는 127달러 워낙 낮게 했다가 167달러인데, 트루이스트 뱅크가 지금 되게 커요. 245달러에서 154달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테슬라의 주가에서 지금 매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낙폭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10달러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TPH가처럼 127달러에서 116달러가 아니라 트루이스트 뱅크처럼 245달러에서 거의 90달러 정도로 낙폭을 한 일은 154달러인 거고,
그리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 아예 셀로 셀 의견 해결하는 거고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약 40달러, 45달러 정도인 230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추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프 리서치 같은 경우, 뭐 KGI 같은 경우에 모닝스타, 그 다음에 베렌버그 이런 베렌버그 같은 경우가 바이에서 홀드로 디그레이딩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4개의 업체가 바이에서 홀드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얼마씩 했느냐 보면 베른버그가 큰 폭은 아니에요. 210달러에서 200달러로. 그리고 KGI가 196달러에서 172달러로. 그리고 모닝스타가 225달러에서 215달러로. 낙폭은 크지 않아요. 물론 KGI는 조금 있지만 20달러 정도 가까이 되지만 여기는 우선은 바이에서 홀드로 바꿨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다음에 에버리지로 보면 평균을 내면은 202달러에서 189달러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전체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분석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입장을 내는 거죠. 기관 투자자의 공식 입장이라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다 사람이 있어요. 그쵸? 기관 투자자에 있는 대표 애널리스트가 이 입장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은 베른버그가 그렇게 냈다는 게 아니라 베른버그에 있는 김아무개가 근데 시프 애널리스트죠. 거기에서 테슬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 입장을 냈다라는 건데 지금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이가. 그러니까 원래 50% 이상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월가에서의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저희가 좀 전해드려야 될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표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4월달에 한번 가지고 왔던 즉 4월 초였나 3월 말이었나 저희가 방송에서 1,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월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평균 33개의 레이팅, 물론 이 언론사마다 다르니까 분석이 33개의 레이팅의 평균 가격이 212.89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달러에서 이거는 189달러니까 즉 여기는 조금 33개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189달러 정도로 낮아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212달러에서 이것이 300달러로 증가할 것이냐, 200달러로 300달러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212달러로 계속 유지될 것이냐, 또는 심지어는 가장 로우하게는 89달러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것이냐, 뭐 이렇게의 어떠한 이 궤도를 볼 때 지금 89달러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방 궤도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단히 당시에 보면은 33개 중에서 20개가 바이였어요. 즉 50%가 확실하게 넘었죠. 그쵸. 근데 지금은 애널리스트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50% 살짝 미만으로 바이 의견으로 지금 모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셀과 홀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셀과 홀드를 합친 것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런 입장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대세 하락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는 것이 하나의 경향성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반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2, 4분기 실적들이 나올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2, 4분기가 워낙 보통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1, 4분기보다 2, 4분기 실적이 보통 더 좋기 때문에 테슬라가 2, 4분기 때 실적을 얼마나 끌어올려 주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은 다시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데이터가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런스에서 또 나온 기사인데 이거 4월 30일 날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죠. 네네. 여기서도 배런스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목이 뭡니까? Should you sell Tesla stock in May? 그러니까 마이 5월 달에 당신 테슬라 스톡을 팔아야 할까요? Maybe not. 아니면 팔지 말까요? 뭐 이런 거를 지금 하면서 전체 주가가 5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맞춰요? 이건 저희가 차트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배런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분석 이런 거 잘 안 해요. 차트 전문가도 못 맞춥니다. 네, 차트 전문가 이거 못 맞춰요. 그런데 배런스가 뭘 했냐면 지난 12년간의 통계를 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지난 12년간 테슬라의 주식이 1월 달에 이 정도 8점 몇 프로가 올라요. 그리고 2월 달에는 2.3% 정도대로 올리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1%대 오르고 보통 4월 달에 이거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평균이에요. 12년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보통 4% 정도 오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4%가 오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제일 많이 오릅니까? 6월,
7월, 1월. 8월, 6월과 8월, 여름에. 1월에 많이 오르고요. 왜냐하면 12월에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12월에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반등하기 때문에 1월에 많이 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올해도 1월에 많이 올랐죠. 사실은 1월 초에 그러네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1월 달에 올랐죠. 그래서 12월에는 항상 내려가고 1월에 올라가는 경향성들을 12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 주식이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하고 7월 달도 어느 정도 오르지만 6월 달에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많이 올라요. 그리고 9월 달에 떨어졌다가 10월 11일에 회복을 하고 12월에는 아주 소폭으로 오르는 이러한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때, 즉 가을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10월 11월에 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12개월의 이 경향성으로 본다라면 12년에 지난 12년의 경향성으로 본다라면 테슬라가 창업된 이후로 이렇게 경향성으로 상장한 이후로 경향성을 본다라면 6월과 7월, 8월에는 오를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통계는 저는 믿을 바가 전혀 안 된다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펀다멘탈이 중요하고 지금 논쟁되는 것은 한 번도 지금 테슬라의 12년 역사에 없었던 이 프라이스 컷과 관련된 그쵸. 프라이스 일라스티시티와 관련된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 탄력성을 월가가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지난 4월 19일 이후에 7개의 기관 투자자가 등을 돌림으로써 디그레이딩을 함으로써 머저리티가 50%가 넘었었는데 바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숫자가 머저리티가 50%를 넘어섰는데 이 50% 미만으로 지금 바뀐 것. 과연 테슬라가 올해 5월과 6월, 7월에 사실 전할 소식이 별로가 없어요. 전할 소식이라는 건 4월 달 매출에 대한 딜리버리 소식들이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소식들이 전해지겠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그 월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단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200 밑에서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6월 달, 7월 달에 어떻게 반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음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장표를 다시 갖고 온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계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서 테슬라가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올린다는 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판매 전략과 목표는 가이던스는 매우 견고하다. 견고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저는 월가의 신뢰도를 회복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 부분 보죠. 그러면서 이 지금 아까 그 글 5월 달에 팔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얘기하면서 이 글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차트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차트 보고 결정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차트 보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 국면에서 우리가 뭐 숏을 친다든지 전 잘 뭐 모르지만 그런 것들 또는 뭐 어떤 뭐 봉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그쵸. 차트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체를 누르고 있는 압력과 하방 압력이냐 상방 압력 뭐 상승세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테슬라 주식을 그렇게 차트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in the long run 장기적 관점에서 뭘 봐야 되냐? 역시 of course 펀더멘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펀더멘털 중에서도 뭘 봐야 되느냐? 어닝을 봐야 된다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프로핏 마진을 보라는 거고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테슬라가 캐시플로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공장을 짓는 거고 여기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메가팩 공장을 또 이번에 상하에 짓기로 한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을 갖다가 너바다에다가 그리고 텍사스 공장에다가 짓는 거고 또 리튬 리파이너리 공장도 지금 가동을 시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베스트먼트를 즉 케이펙스를 즉 이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는 캐시플로우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마켓 쉐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 서치에서 earnings, 캐시플로우스 그 다음에 마켓 쉐어 이런 것들을 봐야만 한다라는 거고 이 롱텀에서는 아직까지도 테슬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프라이스 컷 자체가 EV 디맨드가 슬로잉 한다는 사람들이 인베스터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슬로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슬로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미국의 EV 디맨드는 증가하고 있고 그것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EV 디맨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유럽의 EV도 가파르진 않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V 시장이 디맨드가 꺾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팩트로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EV 시장은 커지고 디맨드의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럼 이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테슬라가 펀더멘털 차원에서 견고하게 지켜나가거나 확대해 나간다라면은 인베스터들의 어떤 불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경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밑줄 친 거죠. 나머지 2023년도에 더 rest of the 2023 그러니까 즉 이 2023년의 나머지 올해의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조금 더 볼라틸리티 변동폭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것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테슬라가 이 어닝 대비해 가지고 주식이 50배나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고평가 이미 되어 있는 있죠. 거예요.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평가된 주식은 적당하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은 심할 거다. 근데 이 분석가의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인베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가장 큰 거는 디맨드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쌓여 있는 것은 프라이스 일라스티시티, 그러니까 이 가격 탄력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기저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디맨드의 프로블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중반기 정도에 인베스터들의 어떠한 이 지금 현재 디그레이딩 했던 것들이 수정되어질 수 있다. 수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충분히 월가의 신뢰도를 테슬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하지만 상승폭이 막 250달러 가고 300달러 가고 이런 일은 올해 일어나기는 어렵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냥 200달러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더라도 다시 200달러로 내려갈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한 200달러 선에서 올해의 주식 것들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의 본격적인 성장은 멕시코 공장이 완성된 이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그렇죠. 주가가 상승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판매 대수를 미국에서 좀 봐야 될 건데 사이버 트럭이 그렇게 여러분 많이 안 팔릴 겁니다. 근데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가 올해 말에 또 기록을 세운다든지 또 텍사스 공장과 이 기가 팩토리와 베를린 기가 팩토리의 생산성 자체가 대단히 높아지면서 가격 인하의 어떠한 이 코스트 리더십이 확실하게 견고해진다든지 또는 이제 그 리디움 리파이너리라든지 그리고 메가팩 사업이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언젠가는 에너지에서의 프라핏이 자동차보다 추월하게 될 시대도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월가는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 없어요. 평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의 어떤 평가의 어떤 기준들이 어떤 툴들이 메저먼트가 변화되어야 될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테슬라 주가에도 좋은 소식들이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는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정수 박사님이 주가에 대한 지금 왜 이렇게 눌려 있는가, 자꾸 눌리고 주가가 떨어지는가.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평가를 좋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프라이스 컷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군요. 근데 실제는 프라이스 컷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마켓 쉐어를 올리고 있고 디맨드 프로블렘이 있다라고 이제 자꾸 가격을 낮추니까 뭔가 안 팔리니까 디맨드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에서의 EV 판매량이라든지 중국에서 EV 판매량, 유럽에서 EV 판매량은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EV가 이렇게 팔린다는 건 그만큼 가솔린이나 디젤이 안 팔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시장이 막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펀다멘탈은 흔들리지 않고 있고 테슬라의 전략적 판단이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회복할 거다. 근데 회복하더라도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300 가고 그런 일은 올해 안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